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에는 31번째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메이저 카드 14번 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13번까지만 올려놓고 좀 많이 비어 있었었는데 한 5개월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영상에도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좀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심하게 앓는 동안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도 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퇴원하고 나서도 좀 상태가 좀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크게 일상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전과는 같은 스타일로 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영상은 기존 스타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절제입니다. 14번 절제 카드죠. 템퍼런스라고 하는 절제 그림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천사가 이렇게 물을 두 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천사의 이름은 미카엘 천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양쪽에 물을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물을 이렇게 사선으로 따를 수는 없지요. 근데 이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이렇게 물을 사선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템퍼런스라고 하는 그림, 영어 단어에서도 보다시피 여기는 절제라고 하는 거고요. 중용, 때로는 조금 참아야 되고 욕심을 혼자 다 부리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절제라는 그림의 카드에서 카드 모양은 아름답습니다만은 된다, 긍정의 의미보다는 좀 참아야 된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내가 뭘 하려고 하지만은 좀 잘 안 될 것이니까 너무 희망을 크게 갖고 있거나 때로는 너무 많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워낙에 움직이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참는 듯하게 약간 부드럽게 밀리는 듯하게 천천히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림처럼 카드를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이제 하나하나 기존의 여신타로죠. 가디스랑 유니버셜 가디스랑 골든타로 3개 그림도 맞춰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의 그림의 카드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가디스 여신이죠. 여신타로입니다. 여신타로 처음에 보면은 여기는 밸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템퍼런스라고 하는 절제의 의미처럼 균형 잡혔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여신타로에도 14번에 밸런스라고 하는 영어가 있고 여신의 이름은 예마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14번도 똑같이 밸런스라고 하는 그림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도 양손에 컵을 쥐고 물을 따르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모양처럼 여자가 양손에 물을 쥐고 있습니다. 이 예마나 여신 같은 경우는 강력한 물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성한 바다의 여왕이다 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는 편이고요. 그녀는 모든 바다 생물하고 때로는 진주, 굴, 산호초, 조개 이런 거 전부 다 바다에 있는 것들을 지배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조개 이런 거는 여성을 상징하지요.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여자의 그림에도 양손에 물도 있지만 양쪽 편에는 전부 다 바다 생물들, 불가사리 모양에서부터 물고기 모양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 같은 경우는 특히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었고요. 또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결혼식, 장례식, 농사 이런 데도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의 관능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성의 성적인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 바다, 여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마나 여신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조화롭고 단합의 깊은 의미를 찾아서 카드를 읽어야 되고요. 때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거라든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조화로움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균형을 말을 하지요. 혼자 욕심내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둘의 사이를 조화롭게 운영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게 또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지 못하다. 때로는 중용의 미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번 절제 밸런스 이거는 중용 뭐 때로는 조화롭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으니까 꼭 그걸 잊지 마시고 카드를 읽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든타로입니다. 이 골든타로 그림도 여기에 보면은 날개 달린 수녀죠. 천사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날개 달린 수녀에게 하늘에서 성자가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녀도 양손에 컵을 두 개를 들고 이쪽과 저쪽으로 따르고 있죠. 그 다음에 개울가에 보면은 이제 홍채하고 완만한 녹색 언덕으로 포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붉은색의 의미, 오리도 둥둥 떠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 의미를 읽을 때는 뭐 우리 유니버셜하고 크게 비슷합니다. 뭐 컵의 의미도 두 개, 날개의 의미도 비슷하게 하늘의 성자, 유니버셜에서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성자 그림도 보이고요. 유니버셜에서는 꼬불꼬불한 길이 보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물이 꼬불꼬불하게 흘러가는 그런 변화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의미는 모든 일에서 절제, 때로는 물질적, 정신적 목표를 지금 한쪽과 너무 쏠리지 않게 균형 잡히게 행동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즐거움을 찾거나 때로는 너무 절제하거나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호 수용하고 타협한다 이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녹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방향으로 읽게 될 경우에는 뭐 부조화스럽다, 갈등이다 뭐 이런 의미를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갈등은 계속되는 갈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일시적인 갈등을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의 카드는 유니버셜 가디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계열의 여신 타로지요. 여기에 14번 여신에 보면은 뭐 절제라고 하는 그림은 똑같이 유니버셜 계열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 여신 아나히타타입니다. 아나히타타가 페르시아 여신이고 뭐 반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화하고 재생하는 내 샘물의 느린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양쪽에 조개가 이렇게 물을 따르고 있죠. 여기 또 결국은 조개라고 하는 것들은 물에서 다 나온 것이고요. 예마나 여신처럼 조개도 물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 절제 그림의 유니버셜 가디스에도 똑같이 물의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공작의 의미가 크게 보이죠. 이 공작의 의미는 성자 느낌이고요. 때로는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이게 변화해서 성인이 되었다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하니 이 카드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중간에 있는 골든타로에서 성자가 축복을 해주듯이 여기에 있는 공작도 이런 성자 느낌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사람이 모든 걸 할 때는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혼자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때로는 절제하라 이런 의미의 뜻을 이 카드 의미에서 둘 다 공작과 신부님이 하늘에서 축복하는 성자 느낌이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의 모든 다 카드의 의미는 전부 다 양손에 물과 관련된 일을 짓고 있고요. 물은 모든 걸 수용하기도 하고 모든 걸 내가 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모든 걸 다 못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의미의 뜻처럼 어느 정도의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욕심도 있어야겠지만은 물론 너무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라는 의미의 뜻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유니버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카드를 제일 먼저 그림에 보면은 하나하나 상징을 살펴보면은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마에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는데 동그랗게 중간에 문양이 보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문양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문양들을 보면은 하늘의 태양을 상징합니다. 타로에서 모든 동그랗고 노란색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점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의 태양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또 머리에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그만큼 파워가 있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뜻도 여기에 있다는 의미겠지요. 때로는 나 자신이 신성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컵을 이렇게 들고 누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컵, 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감정을 상징하고요. 뭘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중용의 도를 지켜라. 물이 뚜렷하게 뭘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지요. 동그란 컵에 담기면 동그란 모양, 네모난 컵에 담기면 네모난 모양 이런 것들처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뜻이 양쪽에 컵이 있고요. 또 물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의 뜻은 뭘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주변에 기세들이 있을 것이니 우주의 기운을 모으기도 해야겠지만은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른 주변의 어떤 반응들 때문에 상황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네모와 세모 모양 있지요. 가슴 문양에 있습니다. 네모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사각형을 말을 합니다. 결국은 지수화풍을 말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직화된 모든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수화풍 모든 건물들의 모양들이 전부 다 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모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말을 합니다. 근데 가운데 삼각형의 모양이 있지요. 이 삼각형의 모양은 뭘까요? 사각형의 모양은 육체라고 표현하고 물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삼각형의 모양은 정신이다, 영적이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영과 육이 둘 다 조화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이 여기 가슴에 네모와 세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건 다 할 수 있지만은 능력 있는 천사지만은 영과 육의 세계를 다 알고 있다가 보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욕심내거나 이러지 않음을 말을 합니다. 컵의 모양 뚜렷하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컵의 모양이 사선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주변에 어떤 것들이 이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뜻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발의 모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천사의 발의 모양을 보면은 발은 한쪽에는 물에 담그고 있고 한쪽에는 물 밖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을 하는 걸까요?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세상, 그 다음에 때로는 영적인 세상, 무의식의 세상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로 따지면 정신적인 세상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겠고요. 영적인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물 밖에 있는 발의 모양은 물 밖이라고 하는 세상은 물 안에는 영적인 세상이고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머리, 정신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물 밖에 있는 발의 모양은 우리가 육체적인 상황, 어떤 물적인 상황,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어떤 모든 주변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사각형과 삼각형 모양을 빗대서 설명할 때는 물 밖에 있는 발은 사각형의 상징이고 물 안에 있는 발은 삼각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각형의 상징들이 모여 있으니 이 두 사람이 한쪽에만 치우치고 있지는 않지요. 물의 상황도 알고 있고 물 밖의 상황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상도 알고 있고 물 밖의 세상인 물질적인 세상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화롭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세상을 다 알다 보니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으로만 뭘 원하는 것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태양 왕관이 보이죠? 왕관에 가는 길들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모든 타로에서 상징들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왕관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때로는 가야 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도달해야 될 지점까지 가는 길이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진감래기는 하다. 열매는 분명히 달콤하긴 하겠지만은 가는 길이 힘드니까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때로는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꾸준하게 가야 되고 그 꾸준하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을 동안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니 그 고통을 참고 가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의 상징들이 여기에 있는 왕관과 길들의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꽃이 피어 있지요. 이거는 이제 꽃들의 의미는 수선화라고 말을 합니다.
뭐 크게 말하면은 나르시시즘의 상징들이지요. 그래서 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물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서 수선화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만족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만족해야 되지, 뭐 다른 사람의 의미를 찾는다라든가 내가 뭐 다른 사람의 뜻에 쫓아간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내가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미의 뜻이 이 수선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 길이 험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인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길인가? 그것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선화 의미도 잘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양발이 물속과 물 밖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쪽에 컵을 들고 이렇게 사선으로 따르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컵은 물 밖과 물 안의 세상을 말을 하고 양쪽의 발의 모양도 영과 육의 세상을 말을 하니 그 두 개가 조화로워야 되니 그 조화로운 세상은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한 만큼의 결과가 올 것이고 때로는 뭘 얻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참고 절제하라 이런 의미의 뜻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좋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당장 어떤 결과가 행복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의 뜻도 여기에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읽기 할 때는 이제 절제 카드를 읽을 때는 보통 절제, 조화, 균형, 중용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뭐 새로운 변화라든가 움직임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같은 경우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내 욕심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양쪽의 균형 수지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번 만큼 쓰고 싶으면 벌고 이런 의미의 뜻이 이 금전 파트에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는 현재를 잘 유지해야지요. 뭐 물론 어렵다, 힘들다, 뭐 나쁘다 이런 의미의 뜻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쇠퇴해 갑니다. 조금 지금처럼 절제 상황을 잘 유지하고 가야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나쁜 상태였었으면은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그 나쁜 어떤 행위들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나오고요. 거꾸로 나오게 될 때는 뭐 절제, 중용의 인내가 약해집니다. 이런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하더라도 좀 조심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좀 혼자 다 할 수 없고 혼자 다 성취하기는 어렵다. 고통이 있을 것이니까 좀 참으십시오. 라는 듯이 카드를 읽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절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꽤 더워지고 있죠. 모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